일부 새로운 땅 2020년 2월 15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차가운 겨울바람이 활주로를 가로지르며 불어왔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 한 대가 천천히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는 가운데 작은 가방 하나씩만 든 가족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정민 45세. 그의 거친 손은 3년간의 도피 생활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부인 박순희는 42세, 두 자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17세 아들 민수와 14세 딸 지혜. 이들은 북한 함경북도에서 온 탈북 가족이었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입니까? 정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의 높은 천장과 밝은 조명,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고 압도적이었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네, 김정민 씨 가족분들이시죠? 먼저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들이 마치 꿈 같았습니다. 정민은 북한에서 탄광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믿음직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경제난과 통제 속에서 가족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꼈지만 정해진 교과서와 사상 교육만을 강요하는 현실에 회의를 품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꿈꿀 수 없는 환경이 가슴 아팠습니다. 어머니, 여기 건물들이 정말 높아요. 지혜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그려야 했습니다. 자유로운 상상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선생님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몰래 남한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발각되어 심한 처벌을 받았지만 그때 본 자유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민수의 질문에 정민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2019년 가을 탈출을 결심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두만강의 차가운 물을 건널 때, 중국에서 6개월간 숨어 지낼 때,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까지 오는 험난한 여정.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순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원 입구, 통일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앞으로 3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한국어 교육, 사회 적응 교육, 직업 훈련 등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진짜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은 앞으로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담당 교육관의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정민은 작은 수첩에 그 말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는 늘 중요한 일은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숙사 방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가족 4명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놓고 잘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순이의 걱정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해야지 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45세의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 과연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첫날 아침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북한 출신이지만 지역과 출신 계층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선생님은 남한 출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영 선생님입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의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수업부터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한국말이지만 억양과 표현이 달랐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또래들이 쓰는 말을 따라잡기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저 남한 애들이 하는 말 모르겠어요. 지혜가 속상해하며 말했습니다. 이미영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처음엔 다들 어려워해. 천천히 배우면 돼. 선생님의 따뜻한 위로가 지혜의 마음을 조금 달래주었습니다. 저녁 시간 가족들은 기숙사 방에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정민은 수첩에 오늘 배운 한국어 단어들을 정리했습니다. 순이는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지? 순이의 궁금증이었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교육 방식이 신기하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민수는 한국 고등학생들의 생활을 담은 책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 진로 선택 등 북한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개념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는 대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대요. 민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꿈이란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3월이 되면서 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나원 마당의 벚꽃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산책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이른 아침 산책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아저씨, 매일 이른 시간에 나오시네요. 함께 교육받는 다른 탈북민이 말을 걸었습니다. 최철수, 50대 후반에 혼자 온 남성이었습니다. 네, 습관이 되어서요. 최 씨는 어디서 오셨어요? 평안남도에서 왔습니다. 혼자라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요. 두 사람은 걸으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 다른 환경에서 왔지만 자유를 찾아 떠나온 마음은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원을 나가면 어디서 살아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아이들은 어떤 학교를 보내야 할지, 걱정이 태산 같네요. 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담당 상담사 최영희 씨가 찾아왔습니다. 김정민 씨 가족분들 정착지 상담 시간입니다. 상담실에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주지는 경기도 안산시로 정해졌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많고 탈북민 지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안산에는 탈북민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시더라고요. 최영의 상담사의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4월 말 하나원 교육과정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수료식 전날 밤 가족들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정민의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은 마치 준비 운동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한국에서의 삶은 하나원을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아빠, 저희도 이제 한국 사람인 거죠? 지혜의 질문에 가족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대와 불안, 희망과 걱정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수료식 날, 수료증을 받으며 정민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가족들을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나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안산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일상적인 풍경들. 이제 그들도 그 일상의 일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이들은 과연 진정한 한국인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까요? 김정민 가족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